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전문가 백 대표 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 대표님, 오늘 통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4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한 건 아니죠. 참가를 하면서, 이제 되게 잘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시공 쪽으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시는 대표님이 통영에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접니까? 접니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이다 보니까 단열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단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단열 중요하죠. 단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시죠. 단열은 일단 기밀성이죠. 기밀성. 그렇죠. 기밀성이 뭡니까? 얼마만큼 기밀하게. 그러니까 공극이, 그러니까 구멍 같은 게 없이 그냥 깨끗하게 구멍이 없이 꽉꽉 채워지. 꽉꽉 채워지는 거.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재를 쓸 거냐요. 우리 사장님한테 단열 공사를 해주십시오. 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말만 하면 대충 잘 알아서 해주시나요? 뭐 일단 설명을 드려요, 저는. 일단 아파트 내부에서 하는 단열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과 내단열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단열은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내단열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대충 해도 된다. 아니죠. 그러면 이제 네. 더 심한. 더 심하다. 단열,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면 집이 따뜻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내단열이 당연히 좀 한계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요거를 잘 해놓으면 실제로 이제 뭐 안 된 데랑 된 데랑 네. 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이 나죠. 많이 날까요? 온도는 느낌, 그러니까 뭐 우리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하면 보통 3도? 논문도 쳐다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어디서요? 저기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 같은 거 찾아보고. 커트를 CV.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네. 패시브 건축협회가 있습니다. 패시브 건축. 네, 거기 가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단열을 걱정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하고 나서 춥진 않을까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결론 문제, 막 곰팡이 생기고 이런 거, 그렇죠.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단열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열창이 있던 기밀이 있던 쌓았는데 밑에다가 단열재를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일반상 안 붙여놨다. 그러면 별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시공사의 문제인 거고, 결로까지 했는데 뭐 제대로 된 단열을 해놨는데도 네. 뭐 곰팡이가 생겼든지 뭐 결로가 생겼다 하면 그거는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러면은 저희가 약간 종합을 해보면 100% 완벽한 단열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옛날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고객님들 이제 한번 만나봤을 때 예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하셨는데 이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단열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도 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확장 공사하면서 단열 공사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이런 결로가 생긴거나 곰팡이가 생긴거나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쪽에서는 그동안에 뭐 결로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게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됐으면 전화하겠죠. 한번 가서 해줘야지. 사장님 제대로 하셔서 문제가 없던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착한 분이셨다. 아니 제대로 했으니까 전화가 안 오겠죠. 만약 진짜 잘못됐으면 뭐 벌써 겨울 몇 번 지났는데 전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단열하는 정도가 있을 거고 우리 사장님도 어느 정도의 그 단열하는 정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혹시 차이가 좀 날까요? 어떻습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긴 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달라요. 시공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네,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죠? 옛날에는 지금은 인테리어 하시는 것처럼 열반사 단열재 넣고 그냥 아이스크림 얇은 거 넣고 아이소 핑크. 네. 짧게 갔는데 지금은 샤시를 좀 많이 두꺼운 거 쓰잖아요. 이중차가 쓰기도 하니까. 그럼 그 밑에 공간이 남으니까 최대한 두꺼운 단열재를 많이 넣거든요. 사실 단열재라는 게 100T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넣어줘야 단열이 된다라고 100T짜리? 네, 100T짜리 10cm짜리 두께 되는 단열재를 넣어야지만 단열이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사실 인테리어에서 10cm짜리 넣게 되면 단열재뿐만 아니라 앞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5c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작정 두꺼운 것만 넣게 됐을 경우에 벽이 두꺼워지면서 집이 내부 엄청 공간이 좁아지니까 50평대, 60평대에서 뭐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20평, 30평 돼서 벽이 15cm씩 나온다 생각하면 아마 고객님들이 저에게 빵을 때리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좁은데. 그렇죠. 안경이 쭈쭈워 죽겠는데 무슨 이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이라고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렇죠. 최대한 이 기밀성을 최대한 좋게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안쪽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시공 방법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이스 핑크. 아이소 핑크. 이거 쓰죠. 아, 요런 거를. 요게 아이소 핑크네요. 네, 이게 아이스 핑크. 핑크색이요? 핑크색이요. 아이소 핑크. 네. 아이소는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반 그냥 외부 벽이 이제 안쪽에 콘크리트가 그냥 있다 치고 그렇죠. 여기다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좀. 일단은 기존에 만약에 뭐 학장면이 아니라 비학장면에서 단열재가 들어가 있었다. 네. 하면 기존 단재 다 뜯어버립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사실 다 듣고 하는데 그 이거 기존의 단열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실 경우에 야매 방법이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자재들을 써가지고 그냥 두께만 채워서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책임은 다 저희가 져야 그렇죠. 되니까 그냥 뜯고 하는 게.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벽면만 딱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청소는 직접 하시나요? 아, 그건 그렇죠. 이 현장 출신 아닙니까? 제가 다 요즘에 직접 안 하신다고 하던데. 해도 해요. 아, 예,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 청소는 직접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단열 같은 게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렇죠. 이게 문제가 크게 되고 벽까지 다 뜯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최대한 믿음을 줄 수 있게끔 그렇죠.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콘크리트 벽에다가 얘를 얘를 붙이시는 거죠? 폼 이런 거는 인터넷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네. 많이 써더라고요. 아, 알려줘요. 그 사장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여기 폼을 이렇게 일단은 기밀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요 다각형을 그래요. 네. 깨끗하게. 아,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충질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게 벽에 밀착이 됐을 때 퍼지니까. 아, 퍼지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대로만 하면 안 왔겠죠? 안 찾아왔겠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뭐 탁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인슐레이션 타카. 인슐레이션 타카. 네. 단열 아, 타카죠. 단열 타카. 여기 보면 IM 100이거든요. 네. 두께 100mm까지 가능하다. 아, 100mm까지? 네. 10cm까지 가능하다. 110cm까지. 네. 근데 이게 150도 있을 거고 300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 내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네. 뭐 제가 너무 좁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100. 아, 한계치가 100이라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물어보죠. 아시나 없시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좀 저도 나는 전문가. 100. 네, 100. 100까지만 쓰면 되니까 우리 네, 저 내장이니까. 백사장이니까. 100. 100사장님이야 100만 쓰면 되니까 100점을 사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 못이 만약에 박힌다, 그냥 못만 박히가 있으면 못에서부터 여기가 빠져나가요. 얘가 못이긴 한데 네. 단열 못이기 때문에 여기를 밀착을 시켜주면서 단열은 실질을 최소화시켜주니까. 그럴 수 있죠. 일반적인 그냥 대충 못을 썼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생기나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열교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열고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쪽으로 열이 다 따뜻한데 그 못으로 있는 부위만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 단열 아, 저기서 카메라로 보게 되면. 아, 저기서는 카메라로? 네, 보게 되면 그쪽이 다 빨간데 여기만 파랗게. 그럼 그쪽 열기가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기밀이 제일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밀이 항상 중요하다. 기밀이 중요하다. 그렇죠. 기밀이 중요하다. 단열은 기밀이다. 아, 오케이. 생명은 단열은 기밀이다. 기밀이다. 기밀과 두께.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면적이 꽤 넓은데 우리가 만약에 벽 하나를 봐도 일단 벽 전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뭐 못 한 개 해가지고 뭐 요만큼 점 찍힐 것 같은데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주나요? 사실 뭐 그만큼 영향을 준다 하면 뭐 피부로 못 느낄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결국에 문제 생기는 게 그런 데 생기는 거죠. 사소한 관에서 생기는 게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결로. 결로. 그런 게 결로가 잘 생겨요. 아, 못 주변에 그러면 이렇게 습기가 차면서. 습기 차면서 그 못을 타고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아, 물방울 떨어질 네, 정도로. 결로가 심한 경우. 그쵸. 그렇죠. 아. 비교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작은 틈도 최대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그냥 못 쓰는 것보다는 단연 쓰는 게 네. 그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아, 이런 건 잘해야죠. 세부적으로 잘 하려면 그렇죠. 못 같은 그런 열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만한 팩트까지 다 최대한 최대한 된다. 감수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보통 샤시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 밑에. 네. 이렇게 걸려 있고 이랬으면 요 사이에 기미 테이프를 다 넣어요.
기밀 테이프. 네. 기밀 테이프는 어떤 건가요? 지금 없어요. 다 써가지고.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안 쓰죠. 제 딴 영상 주든가 다 있어요. 아, 다 그렇죠,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증빙자료가 있으신 거죠? 아, 있죠, 있죠. 아, 뭐, 확실하게. 뭐 필요하면 저 유튜브 올리면 댓글 올려놓을게요. 사진 찍은 거. 아니면 다음 주 오든가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이걸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방금 이제 그 인슐레이션 타카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왔겠죠, 두께가? 그렇죠. 이게 사실 두께라 생각하면 여기가 비잖아요. 네. 요런 데도 다 기밀 테이프 넣어주는 거예요. 아, 기밀 테이프로. 네. 어쨌건- 여기다 넣고 음. 얘 알스핀을 사야 되죠. 어쨌건 요만큼의 틈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그 공부하기로는 음. 방습층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방수층. 네. 습기가 지나다닐 수 없는 여기다가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알스핀 시티를 돼요. 걔를 그러니까 단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방습층을 써요. 이쪽이 벽이에요. 그치. 여기 벽이고. 벽이면 폼 여기 싸가지고 여기 붙이고 폼을 인슐레이터가 싹 쌌잖아요. 그치. 싹 팬들이 물에 바르시고. 펜 발랐고 예. 여기 남아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넣어붙여. 여기다 뭘 붙이나요? 열반사가면 열반사 다닐 때. 방습층 내요. 아, 열반사 여기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음매 좀 아까 전에 여기 다 했잖아요. 네. 테두리 전부 다. 네. 똑같이 이음매 열반사 사이사이 전부 다 방스테이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붙인다? 네. 아. 아까 곁에 같지만 아. 한 더 한 번 더 붙인다. 네, 더 붙이고 단계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벽, 네. 폼, 어. 핑크, 어. 인슐레이션 타카, 기미 테이프, 열반사, 다시 기미 테이프. 방수 테이프. 아, 기미 테이프를 한 번 더 바르고. 한 번 더 바르고 하면 이제 끝났잖아요. 와, 단계가 엄청 많은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마감해야죠, 이제. 이제 딴 일 했잖아요. 마감해야지. 아, 피곤해. 그 다음은 뭔가요? 다루기. 이제 이렇게 끝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루기입니까? 와. 그냥 다루기에다가 두피 치면서 우리는 사두두로 맞죠. 그러면 각재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석고 끝인가요? 투피. 석고 투피 치고, 네. 석고까지 이제 2개 하면 끝난다. 그렇죠. 자, 아, 예, 아, 예. 예, 지금 이제 굉장히 길게 그 단열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하려고만 해도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약간 쉽게 하는 그런 단열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누가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 손실에 비해서 보일러 많이 트는 거에 네. 보다는 또 이틀만 하면 안 되나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 공사를 한다 했을 때 보통 이제 방이나 이런 부분에 그 단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을 이제 우리가 만약 확장을 하고 단열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면 되나요? 뭐 어떻게 말씀을 보통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샤시 포함해서 350에서 400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샤시 빼고 포함해서 샤시 빼고 샤시 빼면 150 빼면 되니까 200 정도. 150에서 200만 정도. 3점. 그럼 보통 방 하나에다가 우리가 한 3m 정도 이쪽에 면을 단열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대충 금액을 예상하면 될까요? 4개. 2개, 3개, 1개당 하나씩. 그러면 아, 지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네. 계산하고 있죠. 하라면서요. 나중에 자막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하라면서요. 아니, 보통 저희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네, 아, 예, 보통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경약가 나와가지고 예매하거든요, 금액이. 아, 네. 한 55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50만 원, 50만 원. 방 한 칸 정도 단열한다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열만 들어왔을 때. 단열만 들어왔을 때. 딱 그 목사금 했을 때. 샷이랑 바닥은 별도고. 근데 이제 단열만 이게 했을 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네. 하고 쓰니까 그거는 이제 자재 소유량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것 그 같아요.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인건비 좀 측정하고 근데 이게 뭐 딱히 이게 어차피 한 곳에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고 남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저쪽 가야 되고. 어쨌든 이제 단순히 이런 것들은 목공 작업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만 딱 잘라서 금액을 계산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힘들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그렇죠. 때 그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집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보니까 예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제 물론 예쁜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예쁜 것보다는 집의 온도가 뭐 얼마나 따뜻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집에 살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쁜 집에 사는데 겨울에 파카 입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반바지 입고 자고 있잖아.
편하게. 맞아. 자옷만 입고 편하게 입고 싶지. 맞아요. 인테리어 진짜 예쁘고 카페인데, 커피 먹는데 이제 옷 맞아요. 파카에 이렇게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물론 그냥 아까 이런 얘기한 것처럼 예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집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실하게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산만 충분하면 두 개 다 잡는 게 좋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네. 일단은 기능적인 쪽의 측면에 집중하고 진짜 포인트 되는 부분에 디자인을 하시는 게 낫죠. 아, 저는 집을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대표님은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넣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단열 같은 거는 좀 약간 서비스를 해주시면 제가요? 단열재 같은 거는 서비스를 이거 어차피 제가 시공하는데 시공비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희 쪽에. 아예 그냥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단지 자재비만 들어가 있지. 자재비만. 시공비는 안 넣죠. 시공비 안 들어가고.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상황마다 이제 바쁠 것 같은 경우는. 안 가면 네. 목소리 팀장님을 말을 조심하시네요. 목수분을 잘 얘기를 압박을 프레스를 줘가지고 빨리빨리 하게끔 잘 설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게끔 저희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중간 입장이니까 네. 막연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됐지만 결국 이제 우리 주거라는 이런 환경이 그렇죠. 의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에서 얼마나 평온하고 따뜻하게 생활하느냐 이런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디자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통영 인테리어 디자인 바이 YD 이런 대표님을 만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걱정 없이 다 대응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저희 동네는 좁아가지고. 통영에서 오래 사업을 해오셨지만 네. 그동안에 크게 문제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추 아카데미까지 이제 다 수료를 하셔가지고 졸작이 없습니다. 졸작은 없지만 졸작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계속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4기 중에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굉장히 부지런한데 제가 부실하다고요? 쓸데없는 거에 집착이 강하다. 아, 변태기가 좀 없어. 보통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데 인슈 아카데미 다 변태 아닙니까? 저는 좀 딴 데 변태잖아요. 저는 시공에 변태지만 딴 거에도 주차하는. 아예 정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하긴 어차피 인테리어 쇼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에 대한 이런 욕망이 강하고 자기 맞아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변태기가 많죠. 맞아요. 고집이. 그런 것 때문에. 대표님도 어쨌든 네. 나왔잖아요. 저요? 네. 저는 나왔죠. 다른 사람 얘기처럼 말해요? 저도 나왔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저를 위해서. 김명동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자리니까 앞으로 저를 만날 일은 아마 여러 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제 다른 대표님도 한번 만나보고 현장 소개도 한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카데미 위주인가요? 아카데미 위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종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 거 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그럼 이야기하시면 대표님이 이상하면 되겠네. 내가 질문하고. 네, 제가 뭐요? 제가 질문하고.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단열 공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제대로 단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통영까지 와서 단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용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종종 출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아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제 이분이 알고 계신 노하우들을 제가 쭉쭉 뽑아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현타 온다. 자, 하나. 아니, 인사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백 대표야, 백 대표. 김 대표. 김 대표. 백 대표, 김 대표. 백 대표, 김 대표. 오케이. 만남이야? 맞죠?